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월에 저평가 기업 딱 하나 꼽자면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저평가 기업 중에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 딱 한 개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 오늘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영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1분기 사재기가 이미 들어온 상태고, 이 사재기에 따라 충분히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 관세가 조금 완화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일단은 GDP 증가율 속보치가 0.3%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GDP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 로이터 통신이나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그래도 성장을 0.3% 하는 거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서 이 밑으로 하락한 거죠. 그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4월에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수출보다 수입을 이만큼 하다 보니까 무역에 대한 수치가 안 좋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무역 수치가 안 좋아지면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수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수입이 너무 크게 늘어서 마치 수출이 작아지는 느낌의, 그리고 무역 수치가 정말 안 좋아지는 느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빠졌다기보다 관세 부과 전 사재기 수입 물량이 큰 영향을 줬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실적에. 그래서 아니 뭐 사재기를 한 게 수치로 확인됐는데 실적에 반영된 거는 너가 어떻게 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1분기에 어땠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TSMC입니다. 이제 반도체 주문 제작을 맡기는 기업이죠. TSMC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1분기가 비수기예요. 원래 비수기라는 건 뭐예요?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어떤 기업? 반도체가. 왜? 아시겠지만 매년 연말에 수요가 폭증합니다. 어디? 미국은. 왜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이거든요. 그게 보통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주문이 보통 연말에 좀 몰립니다. 그럼 반대로 연초가 되면은 가장 핫했다가 식다 보니 가장 분위기가 좀 식거든요. 그 1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컨센이 나오겠다. 근데 다 그거를 좀 과하게 넘어서는 수치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3,615억 6천만 대만 달러로 약 15조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순이익이 60% 늘어났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58.8%, 영업이익률이 48.5%, 순이익률이 43.1%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관세부가 이전 사재기 주문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뭐 TSMC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애들은요.
네, 국내 기업들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사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조금 이끌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반도체가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원래 1분기에 성장할 전망이 없었어요. 가격이 오를 전망도 없었고요. 실제 1분기는 그냥 별로 안 좋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성장할 전망이었습니다. 모든 수출 전망 수치나 모든 수치가 비슷했어요. 근데 1분기 매출은 79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2.5%, 34.3%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죠. 매출액이랑. 일단 모바일 MX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실적을 견인했어요. 네, 스마트폰 잘 팔렸다. 근데 왜냐면은 뭐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럴만 했죠. 근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메모리 부분에서 HBM 출하가 감소했지만 서버용 디램이라든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출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방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망치는 별로 안 좋았는데 뜬금없이 좋았더라. 수요가 늘었네. 실제 보면은 PC용 범용 디램인 이 DDR4 8GB 4월 가격만 본다 하더라도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1.65달러로 22%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로 인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계절적 비수기에 왜 가격이 올라가냐? 이거는 사재기 이거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실제 삼성전자 말고 또 뭐 있죠? 네, SK하이닉스가 있죠. SK하이닉스를 열어본다고 하더라도 4월 24일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7조 6,391억 원,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잘 나온 건가요? 잘 나온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9%, 영업이익은 15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나온 건데 과하게 잘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전망치가 6조 5,9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올 걸 알았어요. 그래, 작년보단 잘 나오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왔다. 12%, 13%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1% 개선된 42%로 8개분기 연속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HBM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1분기는 반도체 업계에서 비수기입니다. 왜? 작년 말에 다 수요가 커졌었고 연초에는 미국의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재기 매수세로 거의 다 지금 서프라이즈를 만들고 있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것만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거 다음엔 이젠 좋은 게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1분기 실적 발표는 분기 마감 이후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 5월 15일까지예요. 5월 15일이 지나가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그럼 1분기 관세 이전 사재기로 반도체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5월 15일 이후부터는 실적 발표로 버텨줄 상승이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땡겨서 사준 거에 대한 실적이 버텨줬는데 5월 15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 나온다라는 거. 왜? 끝났으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2분기를 준비해야겠죠. 근데 국내 증시 그리고 6월에 내부적인 이슈가 또 소멸이 됩니다. 6월 초 이후부터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제가 직접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6월에 우리가 흔히 6월 3일에 이슈가 하나 있죠. 그게 누가 되던 간에 어쨌든 기대감 소멸이에요. 그게 모든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는 곧 끝납니다. 2주 남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는 사재기한 물량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3분기부터는 사실 관세 부분이나 단가 올라간 부분이나 수요 부분이나 사실 긍정적이기 힘들다라는 거죠. 전망치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도 지금 딱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실적과 반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1분기 실적은 너무너무 좋았죠. 서프라이즈가 터지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더라. 특히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일단 최근에 나온 한국의 성장률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뭐 이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미리 다 땡겨 샀고 단가 올라가고 수요 떨어지고, 그러면 초반에 뭐예요? 초반에 강했다가 점점 약해지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1.6%에서 절반으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그래도 1%대였는데 이게 0.8%로 떨어진 거죠. 내수는 전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크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둔화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심화됐다. 지금 사실 저축은행이나 연체율이나 지금 부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하고 지방부동산은 거의 초토화예요. 지방건설사는 다 파산했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물어봤어요. 어떻냐? 다 파산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기업들, 지방에 있는 웬만한 건설사 연관돼 있는 기업들 다 망했어요. 그래서 건설업은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마이너스 12.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세 둔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꽤나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카드 대손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카드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카드론에 대해서 못 받을 돈들, 혹시나 이거는 못 받을 수 있겠는데 싶은 거를 미리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카드 대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출 받은 돈이 아니라 못 받을 돈들을 설정한 건데,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2024년 1분기고 파란색이 2025년 1분기입니다. 뭐 삼성카드는 비슷해요. 신한카드 보시면은 몇 배입니까? 한 5배 늘었죠. 작년보다 올해 못 받을 돈이 2,500억으로 5배 늘었고요. 우리카드 한 3배 늘었습니다. 하나카드도 늘었고요. 현대카드도 대략 뭐 한 20%에서 한 30%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몇 프로 늘었습니까? 한 3, 40% 늘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도 한 20% 늘었죠.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대손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나 모르겠다, 배째자, 나 못 갚겠어 하는 사람이 사실 최소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한 30%씩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못 받을 돈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힘드십니까? 물어보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이자 내기 벅차고 돈 내기 벅차고 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숫자로 확인을 해보면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럴 때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불황에 강한 중고차입니다. 왜 중고차가 불황에 강하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먼저 하냐면 차부터 팔아요. 차를 먼저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차를 살 사람은 뭐예요? 신차는 비싸니까 사기 어렵고 싼 중고차를 먼저 구매를 합니다. 차가 필요하다면. 근데 사실 경기가 좋고 사실 금리도 안정적이고 살만해. 그럼 사실 굳이 중고차를, 내가 있는 차를 팔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중고차를 살 필요도 없죠. 근데 경기가 안 좋다면은 당연히 내 차를 급처하기 때문에 싸게 팔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마진도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수요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 등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고차 시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되게 우리가 신차를 사실 아반떼만 하더라도 신차 살라 그러면 부담돼요. 근데 중고로 넘어가면은 훨씬 더 부담을 완화한 상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기 불황기나 불황기에 중고차 급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중고차 업체에서 그리고 급매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는 팔 때 마진도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에서 사실 덮어 씌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급하면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거고 그 싸게 내놓은 만큼 적정 가치에서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차보다 중고차 수요가 더 많은 시기가 불황기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지금이라 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중고차는 253만 9,874대로 같은 기간 판매된 신차 대비 거래량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차보다 지금 중고차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 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건설업이라든가 안 그래도 경기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관세까지 때리면서 더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케이카라 봅니다. 근데 그냥 케이카가 그냥 불황기라서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성장세가 강해요.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정말 바닥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15억의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상당히 잘했고요. 세종 제2경매장 주차 공간 확충 등 이 경매 사업 경쟁력에 대한 강화도 하고 있고요. 소매 판매의 경우 중고차 할부 금리가 안정화돼서 준신차급도 찾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저가차를 찾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K카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23년, 24년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조 3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90억, 681억 성장세가 이어지고요. 2025년, 6년도 영업이익의 성장, 그다음 매출액의 성장도 계속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앞으로 컨센을 보지 않고 24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24년 기준 K카 지금 시총이 6,793억 원쯤 되거든요. 이것도 저는 낮은 겁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꽤나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2025년도에 성장하고 26년도에 성장하는데 그 실적만큼 얘가 주가 올라야지가 아니라 24년 기준의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업이 꽤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가격이 높나 낮나 판단이 안 서는데 땡겨보면 상당히 많은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거친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의 적정 가치를 찾아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실적이나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가치가 앞으로도 꾸준히 불황과 관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불황이 오더라도 좀 강할 수 있는 그리고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지금 가격이 여러분 저평가예요. 적정 가치 이하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충분히 상승세가 10% 이상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K카. 네,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근데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 식별용이에요. 쓸 데가 전혀 없고요. 그냥 개인정보 적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꼭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4일, 13일, 10일, 9일, 8일, 7일, 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꼭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 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힘이 됩니다. 댓글 꼭 여러분들 어떤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달아주시면 제 그 힘으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할 테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